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데 과연 해외로 나가야 할까 아니면 이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까? 오늘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야심차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전략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좀 위험해 보이는 투자를 감행한 전략입니다. 과연 어떤 길이 맞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볼 두 이야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쪽은 기회의 땅 두바이를 발판 삼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이고요. 다른 한쪽은 국내 뷰티 대기업이 한순간의 투자 실수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뼈아픈 경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성장의 갈림길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전략인 글로벌 진출,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인 위험천만했던 국내 베팅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 거래가 어떻게 극적으로 무너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 말을 실천하려는 기업들에게는 거의 교과서 같은 곳이죠. 바로 두바이의 성공 전략, 그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바이의 성공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거의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설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경제는 기본이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이 완벽한 위치 좀 보세요.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까지. 모든 게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기업가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세금이죠. 단순히 세율이 낮은 걸 넘어서서요. 기업이 번 돈을 다시 성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선택지가 딱 보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업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바이 현지에서 직접 장사를 하고 싶다면 본토법인으로 가는 거고 국제무역이나 특정 산업에 집중하면서 세금 혜택을 보고 싶다면 자유무역 지대가 답이겠죠. 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면 역외법인을 선택하는 거고요. 내 사업에 딱 맞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외로 시야를 넓히는 전략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정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방,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거죠. 지금부터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려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도박에 빠졌던 한 기업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입니다. 한쪽은 K뷰티 유통으로 승승장구하던 실리콘2,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한때는 명품 플랫폼의 선두주자였지만 생존의 기로에 서 있던 발란입니다. 실리콘2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고 발란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자금이 절실했죠. 이 숫자를 보세요. 3,200억 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발란은 명품 플랫폼 시장에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2023년 초에 기업 가치가 3천억 원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정말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그런데 믿기시나요? 불과 2년 만에 그 가치가 3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90%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이 숫자 하나가 당시 발란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2는 여기서 정말 영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계약을 내밉니다. 돈을 그냥 주진 않겠다.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해봐라.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서바이벌 테스트였던 셈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지 보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이 조건들이요, 사실상 불가능 미션에 가까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달 엄청난 적자만 내던 회사가 갑자기 흑자를 내야 하고요. 심지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직접 사온 상품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이건 거의 하룻밤 사이에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는 수준의 엄청난 압박이었죠.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똑똑해 보였던 베팅이 어떻게 순식간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게 됐는지 그 붕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2025년 3월에 희망을 안고 투자를 발표했는데 그해 11월에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마자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자마자 불과 1년 뒤인 2026년 3월에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바로 채권자 투표였죠. 회생 계획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그러니까 66.7%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결과는 35%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키를 쥐고 있던 게 바로 지분 25%를 가진 최대 채권자 실리콘2였거든요. 그들이 던진 반대 한 표가 반란의 운명을 결정지은 겁니다. 당시 언론의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너지를 기대했는데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렸다. 정말 허무하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성공을 향한 장밋빛 청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뼈아픈 실패담이었죠. 그럼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교훈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두바이의 그 완벽한 인프라도 그걸 활용해서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고요. 실리콘 뷰티의 그 똑똑한 계약도 이미 체력이 바닥난 비즈니스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계획서가 아니라 그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펀더멘털, 바로 기초 체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장 전략의 무대가 저 멀리 두바이든 아니면 바로 길 건너 경쟁사든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사업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리스크는 과감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마주한 성장의 갈림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